언제 비트코인을 저한테 물어보냐면 신문에 무지무지 많이 날 때, 방송에 날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뭐 1억 간다 이럴 때들 물어보세요. 되게 그때 하면 실패합니다. 1억 천금을 노리고 달려들 때는 끝물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요. 목돈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조금씩 네. 필요 없는 돈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넣으면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아닌가. 예전에는요 그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조금 떨어졌다가 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급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해와 다음해 3년, 그러니까 반감기 포함해서 3년간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년째 반감기 전해에 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작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이게 100% 일치하진 않지만은 보통 3년 주기로 반감기 플러스 그 뒤 2년은 오른다. 이런 게 일반적이었고 그거는 뭐 이번에도 역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이 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1년에 몇 채 정도 이렇게 건설됩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20몇만 채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 20몇만 채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해 1년에 몇 개 나오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란 건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이 21만 블록 4년마다 10분의 이렇게 채굴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는 양이 네. 절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는 채굴 그 10분마다 50개를 줬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12년까지는 10분마다 50개를 줬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25개를 주고 그리고 2016부터는 12.5개. 그러니까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죠.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은 6.25개를 주고 있습니다. 6.25개를 주고 있는데 요 개수는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의 퍼센트하고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2100만 개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감기는 21만 블록마다 옵니다. 10분마다 블록이 하나 생기는데 21만 개가 블록이 되면 21만 번째 블록부터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반감기 21만 곱하기 100이 얼마입니까? 1100만 개. 2100만 개죠. 근데 여기 블록당 100개 주면은 2100만 개 나오면 끝나는데 여기는 50이잖아요. 여기 50%를 주는 겁니다. 4년에. 그러니까 요 숫자 보면 그 프로가 딱 나와요. 100개를 주면 100%가 나오는데 21만 곱하기 100은 2100만이니까 그걸 반씩 주니까 줄으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에는 2024년부터 그 4년 동안은 1년에 3.125개가 나옵니다. 요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3.125%가 3년 동안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곧 1년에 1%가 안 되는 거거든요. 1%가 안 된다는 거는 금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금이 역사상 총 나온 생산량 대비 1년 공급량이 1 내지 2%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는 0.8% 정도 되니까 드디어 금보다 네. 비트코인이 신규 발행량의 희소성이 더 우월한 그런 자산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숫자로만 나열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10분의 3.125개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시간엔 몇 개가 되냐면 18.75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곱하면 하루에 450개. 이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달이면은 13,687개. 1년이면 164,250개. 여러분 우리 아파트 뭐 공급량이 부족해갖고 오른다고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1년에 몇십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올해도 30만 채 가까이 공급이 되는데 공급이 적어진다고
아파트 가격이 또 공급 부족으로 오를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는 지금 5천만 인구가 네. 아파트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도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네. 전 세계 80억 인구가 1년에 16만 4,25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앞으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뭐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라는 거는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값이 올라도 공급이 늘지 않는 단 하나의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금값이 올라요. 폐광을 다시 엽니다. 그러면 금 생산량이 늘어나죠. 네. 주가가 올라요. 대주주들이 회사들이 자금 조달한다고 유상증자해요. 주식도 늘어나요. 아파트 값 오르면은 뭐 산 깎고 땅 깎고 LH공사가 땅 공급하고 신도시 만들고 해서 또 공급합니다. 높게 또 올리면 높게 또 용적률 올려가지고 청량리는 보니까 뭐 1000%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여기서 공급량은 신규 공급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 유효 공급량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놓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유효 수요량은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근데 신규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공급이 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게 돈 되면 다들 다 찍어내면 되니까. 뭐든지 찍어내면 되죠. 회사채도 찍어내고, 금리 싸진다고 하면 막 너도나도 찍어내고, 금리가 싸진다는 건 회사채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회사채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신규 공급은 무조건 늘어난다. 근데 안 그런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근데 이번 반감기 때 보니까 이제 드디어 금보다도 신규 공급량 자체가 비율로도 줄어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하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공급량보다도 적은 개수의 비트코인이 이제 공급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부자들이 이걸 조금씩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비트코인을 앞으로는 이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비트코인을 한 개를 가져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쪼개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이렇게 조금씩 사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 채널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이 표에 보면은 여기 블랙록이거든요. 블랙록이 2억 5천만 달러를 갖다가 2월 9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금요일 날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말을 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11일 날 팔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많이 안 오르고 점점 오르는 이유가 요 끝을 보면 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빨간색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토탈 스팟 ETF라고 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ETF에서 유출이 계속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보면 4억 500만 불하고 5억 4,100만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5억 4,100만 불, 이게 5만 4천 달러라고 간단히 계산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00개가 넘잖아요. 블랙록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 빠진 걸 포함해서 나머지 9개 들어온 걸 합친 게 10,000개고, 블랙록은 2억 5천만 달러니까 5,000개를 산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450개가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블랙록이 사네, 가격이 올랐네 하고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파는 거 아닐까요? 만약 이렇다고 하면 수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수요입니까? 1년에 16만 4,250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몇십만 채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4년간은 1년 동안 나오는 개수가. 그리고 이 ETF에서 소화하는 게 하루에 10,000개에서 8,000개, 지난 주말에
공급 쇼크와 수요 쇼크가 같이 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잘 안 하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떨어질 때도 떨어지긴 하지만은 언제나 떨어진 가격을 다 만회를 했고 네. 그리고 오를 때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1년에 뭐 한 10며칠 정도 빠져 있으면 수익을 놓쳐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다가 며칠 깜빡하면은 그때 막 엄청나게 오르는 1년 상승분에 뭐 몇십 프로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타이밍 매매를 하지 말고 계속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에 이 ETF가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일부만 판매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편입을 갖다 시작하고 네. 그리고 그 자산 관리사들 미국의 그 투자자들은 다 있어요. 창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꼭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넣지 뭐 이런 걸 갖다 다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그 몇십억, 몇백억 달러 저기 블랙록만 해도 10억 달러, 피델리티 5억 달러 그리고 다른 데서 하면 몇십억 달러 되거든요. 네. 이런 자금이 일부씩 이렇게 몇십조 달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게 그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인정을 한 거고 네. 중국 정부는 홍콩을 통해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고 요 정도고 이제 작은 나라들이 근데 엘살바도르라든지 그리고 부탄 같은 나라 부탄은 몰래 채굴을 하다 들켰어요. 포보스가 이렇게 항공 사진을 갖다 통해서 부탄 왕국이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공사하는 일정이 컴퓨터 수입한 네. 일정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채택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했었고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작은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었고 거기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련하고 카자흐스탄 같은 구소련 연방 네.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이쪽 같은 경우도 전기 요금이 좀 싸고 춥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냉방하는 에너지가 많이 냉각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게 덜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가 소련 당국이 이제 세금 받고 이렇게 합법화 권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고 점점 이제 확산되는 거는 뭐 거의 뭐 불문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는 좀 몇 권의 책을 좀 읽었는데 네. 일반 투자가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도 있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해 갖고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네. 그리고 사토시에서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가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걸로 네.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돈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돈으로서 달러 이상이 갈 거라고 한 게 이제 레이어드 머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인의 정원에서 네. 그 책을 많이 내고 계신데 거인의 정원 이렇게 책 속에 보시면서 그 본인의 적합한 왜냐면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투자 지침서도 있고 그 비트코인의 어떤 지정학적인 설명서도 있고 제가 그런 책이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골라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 22년도 꼭 되게 언제 비트코인을 저한테 물어보냐면 그 막 신문에 무지무지 많이 날 때 방송에 날 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뭐 1억 간다 이럴 때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그때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면은 포모라고 해갖고 막
근데 그때 대개들 보면 목돈들을 넣으시거든요. 큰 돈으로. 네, 큰 돈으로. 그러니까 1억 천금 한 번에 승부 보겠다고. 음. 근데 그렇게 막 너도 나도 얘기할 때 주식도 옛날에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네.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 객장에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가 뭐 끝물이다. 끝물이다. 그리고 신문 일면 톱에 뭐 주식이 뭐 언론에 나오면 끝물이다. 뭐 이렇게 했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들 때는 끝물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요. 목돈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조금씩 네. 필요 없는 돈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넣으면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비트코인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조 달러 가까이 됐다고 하지만 그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개인의 가치 저장 수단 외에 어떤 그 가치의 인터넷으로 이후에 새로운 솔루션들이 올라탈 수 있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의 일부를 여러분들 지금 구글이나 뭐 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메타 뭐 메타 이런 것들이 주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거에 있는 인터넷은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의 인터넷을 비트코인을 소유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의도의 땅을 소유하는 거나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땅을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리저브 커런시가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이 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쓴다거나 그리고 지금 ETF 같이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양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사용될 만한 그 범주는 네. 근데 이런 거에 극히 일부분이 한 뭐 1%에서 5%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가치를 아크 인베스트가 계산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50만 달러입니다. 2030년에. 잘 갔을 때. 네. 그러니까 낮은 채택률이 됐을 때는 뭐 한 70만 달러, 높은 채택률로 갔을 때는 150만 달러. 그러면은 만약 이게 달성이 된다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죽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그 디지털 머니가 된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롱도 디지털 머니가 된다고 했고 그렇죠. 피델리티도 가장 좋은 돈이라고 했고 아크인베스트도 이렇게 될 거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 시장에 있는 그 자산 운용을 하고 그런데 투자를 안내하는 핵심 안내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우연히 뭐 저도 그걸 보고 더 확신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막 몰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데서 괴로우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네. 왜냐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미국 정부가 갑자기 뭐 ETF에 있는 뭐 비트코인 압수령을 내린다든지 전쟁이 모르는 나가지고 거죠. 예. 아니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안정적이지만 전쟁이 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전쟁이 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저축 수단으로서 조금씩 왜냐면 이걸 갖다가 투자해 놔서 나중에 다시 오른다고 해도 내 삶의 몇 년과 기간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는 건 또 낭비 아니에요. 삶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가격의 진폭을 갖다 너무 예측해 가지고 나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사면 제 경험에서 봤을 때 한 1, 2년 지나면 다 즐겁게 이렇게 야 그거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또 공부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오른 거에 따른 확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거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서 그냥 덤덤하니 가격 변동에 별 신경 안 쓰고 꾸준히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집 팔아 갖고 온 가족이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비트코인 사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극히 예외적인 거고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업도 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그 계속 저금하는 수단으로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예.
블록 미디어는 방문자 수나 저희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그 한국을 뭐 대표하는 미디어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혁신 이런 부분을 갖다 많이 소개하고 그리고 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들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AI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어떤 금융과 어떤 첨단 기술 이런 게 매치가 돼 갖고 블록체인과 함께 발전하는 걸 그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금융과 이렇게 융합돼서 어떻게 이렇게 돈으로 변화하는지를 갖다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 저희 블록 미디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저를 갖다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굉장히 오랜 애청자고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서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 현황에 관해서 늘상 이렇게 트렌드를 갖다 이끌어주고 계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